자, 이 시간에 이제 주제는 이제 언더도구라고 하는 걸 좀, 언더도구는, 궁지에 물린 개, 궁지에 물린 개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무를 자를 때, 이제 큰 나무를 자를 때, 밑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을 이제 언더도구라고 이제 얘기해요. 근데 언더도구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봐요.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약자를 무조건 정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의, 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부여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언젠가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물론 사회적 약자라는 건 보통 예를 들면 가난하고 또 권력도 없고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층, 우리가 굳이 계층을 나눈다면 뭔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러한 또 이제 장애인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언더도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배우고 부자,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사기꾼. 대기업 특히 회장은 아주 표독스럽고 악독한 자본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원들은 약자. 노동자들은 약자. 기업주들은 강자.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약자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사실 약자에 대한 옹호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하니까 우리가 격려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격려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지. 약하다고 해서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선한 건 아니에요. 그죠? 대한항공에서 땅콩 사건 이후로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약자야. 약자 편을 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약자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약자가 악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편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언더도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한 사람이 이제는 강자가 돼버렸어요. 나 약하니까 내가 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강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사회에서 자꾸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대기업 회장은 나쁜 놈, 사원은 노동자는 좋은 사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왜 반대는 생각 못 할까요? 노동자가 나쁘고 대기업 회장이 좋은 사람.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 우리 한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서구에 있는 자본가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금이 보편세가 아니에요. 보편세가 아니라고. 우리 집 이 사회, 이 많은 공적 세금을 어디에서 많이 걷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사회적 강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거기서 많이 걷어들여요.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편세, 우리나라는 보편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나 언론이나 여론은 꼭 보면 약자 편을 들어요. 약자. 근데 그 약자가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일 수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니까 무조건 오라. 이 사람이 정의야.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돼. 하는 이러한 심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심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재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나님은 하라 그랬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더 이것도 좌파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 약자,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남성도 약자예요. 왜 남성이 강하다고 전제하죠? 남성이 왜 강합니까? 남자니까 강한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은 약자, 남자는 강자. 이분법이에요. 그렇지 않죠. 남자도 약한 사람 많고 여자도 강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예요? 남자는 나쁜 놈, 여자는 좋은 사람.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럼 이 사람이 여자네? 이 사람은 또 남자네? 남자가 나쁜 놈이구만. 그냥 남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다. 여러분 여성 가족부도 언더도그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언더도그. 왜 남성 가족부는 없을까요? 남성 가족부도 있어야죠. 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남성 가족부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폐지 반대하죠,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남성 가족부 만들면 돼요.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야 돼. 왜? 남성 가족들이 있으니까. 남자가 애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남성 가족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 사회도 이게 어느 틈엔가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 이걸 이용 많이 해요. 남자는 강자, 남자는 여자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인간들, 아주 나쁜 놈들, 아주 남자의 씨를 말려야 된다. 심한 페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인류가 번영하려면 남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주. 우리 한국의 페미 지독합니다, 진짜. 아주 표독스러워요, 표독스러워. 무조건 이번에 저쪽 사태도 지금 어떻게 몰고 하는지 아세요? 왜 여자가 더 많이 죽었냐?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죽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 그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자가 더 배나 많으니까 우리 한국의 페미들이 거봐라, 우리 한국 사회는 여자를 죽이는 사회다. 이번에도 여자가 더 많이 죽었지 않느냐. 이게 봐요. 언더도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조건 약자.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내 가족이 장애인이 있으니까 난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족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나도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장애인 이런 거 항상 돕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할 때 왜 한창 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시간에 왜 그 시간에 왜 그 시위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허용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에 언더도그적인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약자 편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잖아. 약한 사람 좀 이해해줘야지, 봐줘야지. 그게 좋은 걸까요, 과연?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고 도덕적인 어떤 절대성을 부여해주기 시작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젠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젠 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자가 돼버린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옛날에는 진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고 고생했지만 그 이후에 90년도 이후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노동단체는 계속해서 노동자는 약자다. 자본가는 부유한 자다. 노동자들이 뭘 요구해도 들어줘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언론이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 하네. 아니 이제는 좀 귀족 노조잖아. 야 니들 1년에 연봉이 1억도 넘어가고 자식들에게까지 그거 기업 취직하는 거 보장해주고 차도 죽을 때까지 원가에 차를 사게 해달라 그러고 봐요. 언더도그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약자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약자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편을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가건 사회건 뭐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어느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떤 처우 개선이 좀 안 됐나 봐요. 물론 그거는 근데 그건 대학의 책임이 아니라 그 영역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는 자꾸 대학에다가 책임을 구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막 요란하게 이게 언더도그라고요. 우리는 약자야. 우리는 노동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하는 일에 지원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지 마. 그런데 처음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전부 다 그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다 뭐라 그러지 말고 용역업체에다 뭐라고 해야죠. 왜 대학에다 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막 동문들이 또 나눠서 우리가 법률 서비스도 해주고. 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원숭이의 80%밖에 안 되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없어요. 제발 우리가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 좋은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 하지만 약자를 편드는 거, 약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해야지. 무조건 약자에게 도덕적 선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정의는 깨지는 거예요. 정의는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더도그의 현상은 인간의 이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은연중에 나는 약하니까 난 뭘 해도 괜찮아. 나는 약하니까 내가 뭘 주장하고 뭘 요구해도 당신들은 강자잖아. 당신 돈 많잖아. 당신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요구 좀 들어주는 게 뭐가 나빠. 이게 얼마나 잘 먹힙니까? 우리 한국 사회. 지금도 잘 먹혀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진짜 약자들을 영원히 약자의 위치로 그냥 두게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나는 언더그라운드가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거지근성이라고 딱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냥 거지근성. 거지근성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발전이 없어요. 자기도 언젠가는 강자가 되고 자기도 언젠가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낫지. 나는 약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나에겐 절대적인 선이 있어. 너희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왜? 나는 약자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먹힌지 말도 못해요. 정치권 보십시오. 정치권도 이 정치하는 놈들 자기는 사회적 약자 편이래.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불법 잘못했으면 그들 편을 들어주면 안 되죠. 그들이 불법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뭔가 개선을 하든가.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떤 취약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약자니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완 조치도 안 해요. 그냥 사후 조치도 안 해요. 무조건 약자니까 보호해줘라. 이게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니까 교회도 운영 중에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게 마치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좌파들이 그 생각을 계속 주입해. 그래서 교회다, 야, 대개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진 놈들이 전부 도둑놈들이야. 우리 한국 사회는 저 부자 놈들이 약자를 갈취해서 저렇게 부를 쌓은 거야. 은연중에 설교 시간에 이걸 심어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노동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다 거지근성 가지고 그래, 난 약자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뜯어먹기나 해보자. 뜯어먹는 인생이나 되보자. 우리 한국 사회가 과도한 복지국가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언더도그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약자는 약자고,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여자는 약자니까 무조건 여자 편 들어줘야 돼. 청소년은 약자니까 무조건 짜파요. 이제 14세 이하로 낮춘다 그러죠? 14세까지인가? 촉법. 애들이 벌써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는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우리는 아직 어린애예요. 강도짓하고 편의점 털고 길거리에서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어른들 막 지갑이나 털고 그러면서 경찰서 가서는
우리는 아직 촉법에 의해서, 우린 약자예요. 벌써 애들도 벌써 어때요? 이용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느 영역을 먹느라고 이 언더도그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약한 사람은 이제 내가 어디 가서도 약자로서의 이 행세만 하면 문제가 없겠다. 약자 인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국가 여러 행정에도 다 미치지 않겠어요? 난 약자야. 난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사람이야. 나 지원해줘야 돼. 나 복지 혜택 많이 줘야 돼. 난 약자라고. 난 돈이 없어. 난 거지야.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좀 내놓는 게 뭐가 나빠. 삼성에 돈이 뭐 200조 쌓여있다며 그거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되겠네. 언더도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하도 많이 이제 겪어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다고. 난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고. 제발 그 성경의 원리는, 성경은 약자건 강자간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꾸 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선을 부여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정말 약자들이 망해요. 더 이상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없어요. 계속 거기서 거지근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 봐요. 쟤들 사실 강자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강자 행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뜯어먹잖아요, 기업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약자야. 아주 막 때만 되면. 여러분 80년대 대학교 운동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걔네들도 그랬어요. 우린 학생이에요. 우린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서 길거리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던지고, 지금 길거리 보도블록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때 하도 많이 깨니까 이제 도로 이거 빠른 방식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는 대학생이에요. 우리는 아직 어린애 하면서 보도블록 깨가지고 상점 다 두들겨 부시고 유리창 다 깨트리고 그 지역 대학가 일대는 전부 장사 아주 다 망해버려요. 여름하고 가을철에는. 봄방학 때는 또 이것들이 방학이니까 또 이제 우린 해변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또 가을 되면 또, 우리는, 대학이 우리를, 착취한다고. 저 대학이 아주 자본주의의 행동대장 노릇한다고. 민주화가 안 됐다고. 그리고 또 보도블록 깨가지고 그냥 막 사방 천지, 지나가는 자동차에도 막 보도블록 던져갖고 개판을 만들고. 그 애들이 지금 586 저놈들이 저 똥86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저것들이 대통령도 되고 저것들이 지금 더불어 뭔지 아는 그 거지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 권력, 반민주주의적인 이런 행태를 빨리 몰아야 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엎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권력 잡으면 진짜 약자를 막 쥐어 밟아요. 진짜 약자 쥐어 밟잖아요. 왜 내중에 가만히 있다가 왜 정권 봐니까 기어 나와갖고 왜 그럽니까? 그때 해보지. 그때 하면 죽거든. 저것들은 가만 안 두고요. 그거 아니까. 그러니까 언더도그 형상은 내가 볼 때 좌파적 성향에서 가장 나쁜 기질 같아, 아주. 난 그걸 볼 때마다 아주 속에서 막 그냥 아주 저게 약자라고? 그래, 너 진짜 약자. 아주 그냥 아주 밟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나 아주 약자니까. 이 마음이 막 들어요. 봐요. 벌써 반감이 들잖아요. 반감이 든다고. 알거든. 이거 약자 아닌데. 이게 지금 약자 행사하면서 지금 온갖 것을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벌써 반감이 든다고, 반감이.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사회인지 말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언더도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정치권부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이것들은 또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자기들은 또 뭐 사회적 약자 편인 것이냐, 뭐 일만 생기면 또 주둥이 털고 앉아갖고, 사회적,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뭐라고 하는 그 놈. 그 녀석은 지가 뭐 하나 된 듯이 그냥, 일만 생기면 주둥이 털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지가 한번
기부라도 좀 해보지. 한 1억이라도 몇 억이라도 좀 해보지. 약자를 위해서. 기부도 안 해요, 또. 난 기부라도 하면서 좌파 노릇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생전 기부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언더도그 현상은 정말 이건 문제가 심해요. 근데 이거를 못 깹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가족주의적 문화가 있으니까 약자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 나쁜 놈, 저런 놈이냐고, 저 가진 것도 많은 게 저러냐고,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이게 겉으로는 좀 하지만 맨날 숨죽이고 사람이 숨죽이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이 일어나겠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이 언더도그 현상은 여러분 너무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짧아서 뭐 더 맞들이지만 너무 많은 영역에서 너무 많은 걸 파괴시켜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런 기생충들, 그런 거짓근성 가진 애들이 결국은 좌지우지해갖고 이 사회와 국가를 그냥 온통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거 언더도그 현상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봐요. 아니 전국에서 죽는 사람이 뭐 거기만 있습니까?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은 한 해 그보다 몇만 명씩 죽어요.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낙태는. 그건 왜? 군인들 2사람 강원도에서 탄약고에다 가다가 지금 걔들 지금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요. 왜 걔네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 왜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술 먹고 놀러 간 애들 죽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언론은 절대 못 다룹니다. 다뤘다가 난리 나요. 조금이라도 비쳤다. 오늘 내가 이거 얘기한 것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대형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다면 내일 당장 신문에 나가지고 난리 납니다. 예.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저렇게 비난하는 강연을 한다고. 저렇게 큰 교회가.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좌파 기독교 언론에서 아마 엄청 씹어댈 거고, 일반 언론들까지도 막 유튜브에 그러니까 직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자들의 시대, 약자들이 사실은 강자인데 약자 행세하면서 뜯을 건 다 뜯어먹고, 그게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들, 기생충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하시고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언더도그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알아두면 앞으로 이게 다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인간은 모순이 많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에 맞춰서 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 아주 그 썩어 빠진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정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